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평균 매출이 공급 비용 원가보다 140%가량 높게 받아서 1인당 평균 매출은 5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도한 요금 책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가 나란 일 잘하고 있는지 이거 감시하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죠. 그래서 저희 뉴스쇼에서도 국감에서 다뤄질 이슈들을 함께 좀 점검해보는 이런 시간을 부지런히 가질 생각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국감 이슈는 휴대폰 요금입니다. 휴대폰 요금. 여러분 휴대폰 쓰시죠? 너무 당연한 걸 제가 질문 드렸나요? 차라리 몇 대 쓰십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신생아 포함해서 5천만 명 정도인데 통신사에 등록된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대수가 무려 7천만 대입니다. 예, 한 사람이 2개씩 쓰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생필품이 된 휴대폰의 요금, 그 요금 원가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상호 의원이 원가를 공개했는데요. 들여다보니까 3대 이동통신사들의 마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은 사실과 다르다 지금 반박을 하고 있어서요. 짚어보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상호 의원님은 한 달에 요금제 어떤 거 쓰세요? 얼마 내세요? 저도 한 5만 원, 6만 원 사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저도 6만 몇천 원짜리 요금제 쓰거든요. 네. 그중에 원가가 얼마고 이 통신사가 순이익은 얼마를 낼까 궁금은 했어도 잘 몰랐는데 이걸 확인하신 거예요? 네, 제가 최근에 그 특정 통신사가 정부에 제출한 그 자료를 제가 입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만, 평균 공급 비용 원가가 4G하고 5G가 좀 다릅니다만, 네. 평균 잡으면 3만 원의 중반대 이렇게 보고가 돼 있고요. 통신사가 쓰는 원가가 한 3만 원 정도 월. 3만 원 중반. 3만 4천 원, 3만 6천 원 이렇게 4G하고 5G가 아무래도 좀 더 들죠. 지금 투자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예. 3만 원 중반대로 그냥 통일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내는 요금제가 지금 뭐 한 5만 원 중반 정도 잡으면 됩니까? 평균이 어떻게 되나요? 평균으로 내면은 5만 원 초반대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2만 원 중반에 3만 원 초반대에 저가 요금제도 있고요. 최고가 요금은 지금 5G 무제한 경우에 13만 원짜리까지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요금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렇죠. 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요금제의 평균을 냈을 때 네. 5만 원 초반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만 원 초반을 월 요금제로 우리가 내고 있는데 통신사들이 쓰는 원가는 한 3만 원 중반대가 되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고가 요금제를 지불하는 소비자일수록 네. 사실은 통신사에 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평균치기 때문에 저가 요금제에서 얻기 어려운 수익을 고가 요금제에서 걷어들인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요금제를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원가 자료 예, 말씀하십시오. 고가 요금제를 쓰는 분일수록 사실은 마진폭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원가 자료를 통신사 자료로 얻으신 거라 그러셨잖아요. 네, 통신사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 그러면은 이거를 통신사가 최소한 불리하게 작성하지는 않았을 텐데도 이 정도네요, 마진율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근데 뭐 휴대폰 제조사라고 하면은 생산비라는 게 똑 떨어지니까 이게 네. 확실히 뭐 알겠습니다만 제조사가 아니라 통신사라 그러면은 원가에 뭐를 잡는 거예요? 어떤 항목을 잡는 거예요? 물론 뭐 되게 다양하죠. 근데 그런 걸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가령 뭐 통신 장비에 대해서 그 새로 투자하는 기술 투자 비용 또 실제로 뭐 인건비나 실제로 통신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네트워크 유지 비용 네. 뭐 다양하죠. 또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기 때문에 그 주파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이런 것들 굉장히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과 유지 비용과 뭐 미래의 투자 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특이하게 이제 마케팅 비용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죠. CF 비용, 뭐 판촉 비용 이런 마케팅 비용. 네, 근데 이제 특이한 게 통신사의 경우에는
이 마케팅 비용이 이 다른 제조업이나 다른 어떤 사업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느 그래서 정도나 되든가요? 지난 10년간 통신 3사가 지불한 마케팅 비용이 70조가 넘고요. 그 중에서도 소위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내보내주고 있는 소위 판매점, 유통망에 투입되는 장려금 비율이 60% 이상입니다. 마케팅 비용 17조라고 하셨죠. 17조 중에 한 70조 중에 지난 10년간 그 중에 한 60%가 대리점에 말하면 이제 소위 판매점 대리점에다가 주는 장려금, 그러니까 우리 물건을 대신 팔아주니까 고맙다고 해서 내려주는 소비자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있는데요. 이게 48조 정도. 그러니까 이 유통 체계가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유통 체계다. 그런데 이게 원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가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 다른 품목들도 마케팅 비용을 원가에 넣긴 하니까 원가에 마케팅 비용을 왜 넣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요. 그렇죠. 근데 줄일 수 있는 마케팅 비용까지 지금 좀 과도하게 쓰면서 요금을 너무 비싸게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는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령 이분들이 이제 막대한 투자, 소위 말하면 새로 기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을 내릴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이 유통망 관리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 기술 투자 비용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선전비가 한 5%고요. 근데 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 비율이 64%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런 새로운 기술 투자나 소위 광고 선전비에 들어가는 돈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판매점 대리점에 보조금 장려금으로 지불하는 돈이 너무 많은데 이게 다 요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핸드폰 구입할 때 얼마 장려금 드립니다. 그 말에 속아서 사는데 사실은 그 돈을 자기가 내물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돈이 다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소비자 혜택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한다면요? 소비자가 자기 내고 있는데 무슨 혜택입니까? 그러니까 새 폰으로 바꾸잖아요. 새 폰으로. 예를 이런 거죠. 가령 기업이 얻은 이익을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면서 이런 마케팅 비용에 지불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건 가만히 있죠. 원가에 포함되어서 비용 처리돼서 소비자가 그걸 고스란히 돈을 내고 있는데 무슨 소비자 혜택입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얻은 이익을 돌려주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비용 원가에 포함 안 시켰다면 제가 문제를 지적할 리가 없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사실은 통신사가 몇 개 없는 상태, 거의 독과점인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죠. 저는 두 가지 지적한 거죠. 하나는 복잡한 요금 체계를 구간을 몇 개로 줄여 단순화하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가되 그 구간을 두세 개로 간편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을 속이지 마라. 왜냐하면 해외 요금제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급 원가도 사실은 비싼 편이니까 마케팅 유통 체계를 좀 개선해서 장려금 보조금 비율을 줄여서 그 혜택을 또 소비자에게 돌려줘라. 이런 두 가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동통신사에서는 바로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서류상 요금제를 예를 들어서 T 시그니처 요금제라고 해보죠. 그럼 이게 한 8만 8천 원이더라고요. 월정액 8만 8천 원. 그런데 그거 그대로 내는 사람 거의 없다. 가족 할인, 무슨 결합 할인, 신용카드사 할인, 선택 약정 할인 이러저렇게 해서 다 차감을 해주는데 할인을 해주는데 우상호 의원님이 계산하면서는 그렇게 할인되는 건 넣지 않았다. 서류상 금액만 가지고 계산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좀 전해주세요.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요. 저는 통신사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공개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계산하는데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통신사 내부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통신사의 내부 자료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박하실 때 조심하시라고 하세요. 제가 이런 일 할 때 자료 다 구입해서 보고 정부한테 다 문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자료는 그럼 한 회사 건가요? 네네.
어느 회사 건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뭐 또 그것까진 비밀인가요? 네네. 아니 근데 저는 의원님 궁금한 게 네. 2018년에 대법원에서 통신 원가 네. 공개하라 이거 네. 내려졌잖아요 판결이. 네.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정확한 원가, 정확한 뭐 마진율 이걸 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정부가 그것을 공개해야 됩니다. 예. 근데 공개를 하고 있지 않죠. 정부는 받아들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공개 안 하는 겁니까? 정부는 알고 있죠. 그러면 지금 통신사들이 정부한테만 공개한 거예요? 통신사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정할 때는 네. 그 공개의 주체가 개별 통신사들이 아닙니다. 원가를 알고 있는 정부가 공개하라는 판결인데 아하. 정부가 공개를 안 한 것이죠. 예. 그 따르지 않아도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뭐 어떻게 했냐면 요금 인가제라고 하는 제도를 11월에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공개하게 대신 원가 보고받는 제도를 없애버리고 있는 것이죠. 원가를 공개할 테니 대신 지금까지 사실 요금 책정할 때 정부가 심의를 했거든요. 그 제도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4년 만에 과학기술방송에 돌아와서 보니 네.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이건 소비자들한테 알려드리고 권리를 되찾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료를 공개하게 된 것이죠. 어떤 대안들이 그러니까 올해 11월이 지나면 예. 이제 정부는 우리도 원가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떤 대안들이 좀 필요해 보이세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 요금 인가제가 올해 11월에 폐지되니까 네네. 인가제가 폐기되기 전에 각 통신사들에게 잘 권고해서 예. 요금제 구간을 단순화해서 소비자들이 속지 않도록 너무 비용 대비 고가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요금제 개편까지는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생활 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생필품이 된 상황에서 같이 좀 그런 개선의 노력을 하자 그런 말씀으로. 지금 요금보다 저가 요금제는 뭐 크게 줄일 수 있는 낙폭이 크지 않습니다만 예. 지금 한 5, 6만 원대에서 13만 원대까지 쓰시는 분들은 최소한 10,000원에서 15,000원 이상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통신사에게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설비 투자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이 얘기를 하던데 네트워크 마련하고 네. 뭐 이러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높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투자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5G.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아니 우 의원님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당의 네. 중진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요거 하나 좀 현안 여쭙고 갈게요. 말씀하세요. 네네. 어제 저희가 홍익표 민주연구원장하고 인터뷰했거든요. 네네. 근데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야 한다 당에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고요. 각각 개인이. 근데 저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걸 개인들이 그냥 뭐 각자 의견을 내면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 과거에 우리가 이런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적에는 전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예. 과거에 기초의원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부터 다 정강정책 중요한 거 바뀔 때 전당원 투표를 했으니 국정감사 끝나고 11월 달에 전당원 투표를 결정하면 당원들의 결정에 따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걸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지도부가 후보를 내야 되니 안 내야 되니 이렇게 논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원 당규를 깨고 후보 내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당원 당규를 고치지 않고 이번의 경우에 한해서 당원들의 판단을 한번 구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왜냐하면 예? 지금 당 내에서 보면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은 분명히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당원들 사이에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생긴 보궐선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당원들이 후보를 내는 게 좋냐 안 좋냐는 정도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불필요한 당내 분란을 좀 줄이면서 결정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다 민주당의 좋은 여건에서 치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후보가 누가 되든지 뭐 쉬운 도전은 아닐 거다. 네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려운 도전이라서 다들 마다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상호 의원이라도 뛰어드실 생각은 있습니까?
그 질문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신 걸로 느껴지는데.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저 당의 결정이 있기 전에 후보로 거명되는 사람이 뭐 나간다 안 나간다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당의 방침이 서면 그때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원론적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상호 의원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뭐 소문들도 돌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네.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중진으로서 희생해달라 하면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한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죠. 예, 고민하고 있다. 도전할 수도 있다로 해석해도 되나요? 그냥 이 정도로 하시죠.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